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단순한 주식 목록이 아닙니다. 네. 2030년까지 10배 성장을 목표로 하는 10개 기업에 대한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걸 쭉 보니까 뭐랄까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제일 앞에서 그 파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서퍼들 이야기 같더라고요. 아, 서퍼요. 비유가 아주 좋은데요. 네, AI, 우주, 에너지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이들 중에 누가 파도에 멋지게 올라타고 또 누가 삼켜질지 그 가능성을 엿보는 시간이죠. 그럼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네, 아주 적절해요. 이 자료의 진짜 재미있는 점은 단순히 이 기업이 유망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각 기업이 이 거대한 기술 변화에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를 딱 보여준다는 데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각 서퍼가 성공적으로 파도를 타기 위해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 그러니까 만약의 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죠. 물론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는 점,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아이디어와 관점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료는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매겼지만 저희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주제별로 묶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첫 번째 주제는 AI 혁명의 기반 시설입니다. 모두가 AI라는 금을 캐러 달려들 때 뒤에서 조용히 곡괭이랑 삽을 파는 기업들이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 아이언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이언은 접근 방식이 아주 영리해요. 원래 비트코인 채굴 회사였는데 아시다시피 채굴의 핵심이 막대한 전기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는 전력이 풍부하고 저렴한 곳을 먼저 딱 선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죠. 아, 이 영상에서 강조하는 점이 바로 이 에너지 우선 전략이에요. 남들이 데이터 센터 지을 땅부터 찾을 때 아이언은 전기부터 확보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남들 다 금광 어디 있나 찾을 때 이 회사는 그냥 전기가 싼 곳에 먼저 깃발 꽂고 자, 여기서 파세요. 전기는 충분합니다.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굉장히 똑똑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면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자료에서도 분명히 지적하는데요. 작년 11월 실적이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쳤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도 최저 30달러에서 최고 100달러 이상까지 그야말로 고무줄처럼 벌어져 있습니다. 와, 편차가 엄청나네요. 네,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그걸 실제로 얼마나 잘 실행해서 숫자로 증명하느냐가 관건인 아주 초기 단계의 기업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이언은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를 까는 회사군요. 근데 AI의 진짜 가치는 결국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 리스트에 그런 그림을 완성해줄 소프트웨어 기업도 있나요? 네, 바로 제타 글로벌입니다. 이 회사는 겉보기엔 뭐 화려한 AI 기술 회사가 아닐 수 있어요. 대신 아주 실용적인 문제에 집중하죠. 바로 규모에 맞는 개인화입니다. 규모에 맞는 개인화요? 네, 수많은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잔뜩 쌓아놓고도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거든요. 맞아요. 제타 글로벌은 이메일, 웹, 모바일 이 모든 채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각 고객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을 제공해요. 아, 그러니까 제타 글로벌이 성공한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뭐 코카콜라나 나이키 같은 거대 브랜드랑 소통하는 모든 방식이 이 회사 시스템을 거쳐간다는 뜻이겠네요? 네네. 이건 단순한 마케팅 툴을 넘어서 거의 인프라 수준의 이야기가 되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분석관은 제타 글로벌의 최종 목표가 대형 브랜드들의 핵심 운영 시스템이 되는 것이라고 봐요. 핵심 운영 시스템이요? 이미 쟁쟁한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했고 주식의 87%를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네. 하지만 10배 성장을 하려면 정말로 몇몇 거대 브랜드의 심장부로 파고들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AI 데이터 센터들이 정말 엄청난 양의 전기를 잡아먹는다고 들었어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전기 먹는 하마라고들 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전력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주제인 에너지 혁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이오스 에너지예요. 이오스 에너지. 이 회사는 거대한 배터리를 만듭니다. 거대한 배터리 혹은 그리드 규모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우리가 쓰는 보조 배터리랑은 차원이 다른 거겠죠? 네, 그럼요. 혹시 도시 하나를 몇 시간 동안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거대한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물을 가둬두는 댐이 수력 발전을 하듯 전기를 가둬두는 전기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전기댐. 특히 이오스는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이런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장주기 저장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요. 장주기 저장 기술이요? 네, 해가 쨍쨍할 때 전기를 잔뜩 저장해 놓다가 밤이나 흐린 날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거죠. 전력망 전체를 안정시키는 사회 기반 시설에 가깝습니다. 아, 그럼 밤이나 바람 안 부는 날에도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전기 저수지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AI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주가도 지난 1년간 158%나 올랐죠. 다만 최근 5일 동안 17%가 빠지는 등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 기업의 운명은 결국 전 세계 전력 회사들이 이 장주기 저장 기술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채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료는 좀 논쟁적인 카드를 꺼내들어요. 네. 바로 원자력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두 회사를 같이 소개했더라고요. 네, 두 회사 모두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설계합니다. SMR이요? 기존의 거대한 원전이 도시 전체를 위한 중앙 난방 시스템이라면 SMR은 각 방에 놓는 고효율 난로 같은 거예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전용 발전소를 두는 셈입니다. AI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을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똑같이 SMR을 만드는데 영상 자료를 보니까 오클로는 연간 175%나 주가가 올랐는데 뉴스케일 파워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이요. 네, 그렇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는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아마도 각 회사가 맺은 계약의 성격이나 규제 승인 절차의 진행 속도 혹은 투자자들과의 소통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을 수 있죠. 오클로는 또 샘 알트먼 같은 유명 투자자가 연관되어 있어서 시장의 주목을 더 받았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두 회사 모두 아직 실제로 상업용 원자로를 가동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누가 먼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원자로를 만들어내고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 고객과 계약을 따내느냐가 이들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새로운 소재와 인터페이스로 넘어가 보죠. 기술을 현실로 구현하는 물리적인 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USA 레어어스는 백악관 발표 때문에 주가가 폭등했다고요? 네, 이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백악관이 이 회사의 지분 10%를 인수하면서 미국 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한 달 만에 95% 이상 폭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요? 와... 네, 희토류는 F-35 전투기부터 전기차 모터,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까지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 재료인데 현재 미국은 공급망을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와, 백악관이 직접 지분을 인수했다고요?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보통 정부가 특정 초기 단계 기업을 콕 집어서 지원하는 경우는 드문데 그만큼 이 희토류 문제가 지정학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투자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서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인 셈이죠. 하지만 자료는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요. 이건 아직 아이디어 단계에 가깝고 실제 채굴과 정제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어서 실질적인 위험이 매우 크다고요. 장기적인 국가 전략에 베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네. 자, 희토류가 첨단 기기의 뼈대라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은 역시 배터리겠죠. 다음 회사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에노빅스네요. 에노빅스의 핵심 키워드는 더 높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요? 네. 쉽게 말해 같은 크기, 같은 무게의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이틀이 아니라 나흘 동안 쓰게 만들거나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이에요. 와... 웨어러블 기기, 국방, 가전제품까지 적용 분야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기술만 들으면 정말 꿈 같은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주가는 지난 90일간 40%나 하락했고 아직 수익도 못 내는 회사라고 나와 있어요. 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뭔가 불안하게 본다는 신호 아닐까요? 네, 그게 바로 이 회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실험실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과 그걸 수백만 개씩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현재 주가가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보다 140%나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건 시장이 바로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의심을 훅신으로 바꾸는 순간이 10배 성장의 시작점이 되겠죠. 소재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우리가 기술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AI 음성 플랫폼 사운드하운드 AI입니다. 네. 사운드하운드라니 재밌네요. 저는 예전에 음악 찾아주는 앱으로만 기억하는데 그 회사가 이제는 레스토랑 드라이브 스루의 목소리가 되려고 한다니 와,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하하, 맞아요. 바로 그 회사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 이론은 음성이 오늘날 기술에서 가장 수익화가 덜 된 인터페이스 중 하나라는 거예요. 아, 수익화가 덜 됐다. 네. AI가 스마트폰 화면을 넘어서 자동차, 레스토랑, 스마트홈 같은 현실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키보드나 터치스크린이 아닌 음성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는 예측이죠. 네. 사운드하운드는 바로 그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음성이 표준 인터페이스가 될까요? 저는 아직도 시리나 빅스비한테 말 거는 게 좀 어색하고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는데요. 그쵸. 이게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문화적으로 대중에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자료에서도 아직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해요. 11월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 변동성도 엄청났고요. 결국 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는 향후 5년 안에 음성이 정말로 표준 AI 인터페이스로 자리 잡느냐, 즉 채택률에 대한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SF 영화 같은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 주제는 최후의 미개척지, 양자와 우주입니다. 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큰 꿈을 꾸는 기업들이죠. 먼저 양자 컴퓨팅의 아이온큐가 있네요. 자료는 양자 컴퓨팅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투기적인 분야 중 하나로 꼽아요. 아이온큐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회사의 특정 성과보다는 양자 컴퓨팅 분야 전체에 대한 뉴스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짙다고 분석하죠. 솔직히 양자 컴퓨팅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비유를 들어보죠. 지금의 컴퓨터가 아주 복잡한 미로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길에 하나씩 다 가보는 방식이라면 네. 양자 컴퓨터는 이론적으로 모든 길을 동시에 탐색해서 순식간에 답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와, 동시에요? 네, 신약 개발, 신소재 발견, 금융 모델링 등 현재 컴퓨터로는 수백 년이 걸릴 계산을 단 몇 시간 만에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죠. 대단하네요. 아이온큐는 이미 실제 파트너십도 맺고 있지만 이게 정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양자 세계에서 이번엔 진짜 우주로 가보죠. 로켓랩입니다. 스페이스X는 워낙 유명한데 이 회사는 조금 생소하네요. 이 영상에서 로켓랩을 흥미롭게 보는 지점은 이 분야의 다른 스타트업들보다는 훨씬 덜 투기적이라는 거예요. 아, 덜 투기적이다. 네, 아까 양자 컴퓨팅이 이론에 대한 투자에 가깝다면 로켓랩은 이미 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죠. 소형 위성을 궤도에 올려주는 발사 서비스로 이미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고 예약된 발사 물량도 꽉 차 있어요. 아,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대륙간 화물을 실어나르는 거대한 화물선이라면 로켓랩은 도심에서 소포를 배달하는 킥 서비스 같은 느낌이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예요. 각자의 시장이 명확하게 있네요. 네, 신뢰할 수 있는 중형 시장의 공급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죠. 주가도 이미 1년 만에 200% 가까이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10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로켓랩이 잘할까가 아니라 앞으로 우주 시장 자체가 얼마나 더 빠르게 성장할까에 대한 질문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 영상 제작자가 최해라고 꼽은 1위 기업입니다. 휴대폰과 인공위성을 직접 연결하려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 네. 이건 정말 성공만 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기술 아닌가요? 사막 한가운데나 바다 위에서도 휴대폰이 터진다는 거잖아요. 네, 잠재력만 놓고 보면 이 리스트에 있는 어떤 기업보다도 커요. 전 세계 통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죠.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이 기업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정확히 같은 크기의 위험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아, 그야말로 올인 아니면 제로인 셈이죠. 솔직히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처럼 들리는데요. 자료에서도 주가가 이미 연간 500%나 급등했고 분석가 최고 목표가의 2배에 거래되고 있어서 최고점에서 매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건 잠재력이라는 말로 포장된 그냥 투기가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모든 투자 논리가 다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말해요. 하나의 질문이요? 이 기술이 정말 전 세계적인 규모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가?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지금의 주가도 저렴해 보일 테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와, 가장 높은 보상을 노리는 만큼 가장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주자입니다. 자, AI 인프라부터 에너지, 소재, 그리고 우주까지 거대한 기술의 파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서퍼들을 만나본 기분이에요. 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 우리에게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자료는 미래 기술 기업을 바라보는 하나의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틀이요? 단순히 멋진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 부족, 첨단 기술의 소재 의존성, 전 지구의 통신 단절처럼 우리 시대가 마주한 거대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는 기업들에 주목하게 만들죠. 아, 병목 현상.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잠재력이 결코 성과와 동의어는 아니라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요. 결국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과 시장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졌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수많은 도전자들 중에서 단 한두 곳이라도 정말로 성공해서 새로운 골리앗이 된다면 기존의 거대 기업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술 대기업들의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규모의 파괴적 혁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